여러분, 혈관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중장년 혈관 변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강민석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멀쩡해 보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혈관은 70%가 막혀도 소리도 안 내고 신호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80% 가까이 막혀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혈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픈 곳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있지만 아프지 않은 곳은 방치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손발이 저리신 분들, 이 얘기 남 얘기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작은 신호들을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한 느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느낌, 손발끝이 시리고 저린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죠. 제가 22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막히기 전에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 요즘 자주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손끝이 저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운동 부족이라 생각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 한쪽에 힘이 빠지는 일을 겪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대처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몸은 그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아침 머리 멍한 것도, 숨차는 것도, 손발 저린 것도 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박영희님은 그 후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늘리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몸이 확연히 달라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계단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차더라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건 이겁니다. 혈관 문제는 관리 안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알기만 하면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왜 혈관은 아프지 않은데도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은 왜 70%가 막혀도 아프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혈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막혀도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내외 혈관 연구 자료를 보면 동맥경화는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돼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천천히 적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69세 김정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아무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냥 정기검사 차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멀쩡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혈관은 70%가 막혀도 나머지 30%로 버티려고 하거든요. 우리 몸이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버틸 수 있으니까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최근 몸 상태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신호라도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피가 끈적해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맑고 흐르는 물은 파이프를 깨끗하게 유지하지만 끈적한 물은 파이프 벽에 때가 끼게 만들죠.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점이에요. 처음엔 아주 얇은 막처럼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대한순환기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면 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벽에 상처도 잘 만들고 염증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 상처 부위에 기름 성분들이 더 잘 달라붙어요. 72세 이영수님은 항상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피가 끈적해져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흐름이 느려지고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물 섭취와 음식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져요. 그리고 단 음식과 기름진 식단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단 음료는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최소한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요. 피가 세게 흐르면 늘어났다가 약하게 흐르면 다시 줄어들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관리를 안 하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탄력을 잃은 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잘 끊어지는 것처럼 혈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때 대응을 못해요. 일본 도쿄대 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로 혈관 경직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고 식습관이 나쁜 경우엔 더 빨리 진행돼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이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힘을 써야 하고 그럼 혈압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67세 박미정님은 혈압 변동이 심해졌어요. 아침엔 정상이었다가 오후엔 갑자기 오르고 저녁엔 또 떨어지고 그러셨대요. 이게 바로 혈관 탄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혈관에 자극을 주세요. 운동하면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탄력을 유지하거든요. 근육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진행이 빨라집니다. 앉아만 있으면 혈관은 자극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럼 점점 더 딱딱해지죠.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조금씩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왜 갑자기 터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쌓인 문제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혈관 벽에 쌓인 기름때를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가 어느 정도까지는 혈관 벽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진 플라크 조각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좁은 곳에 걸리면 그 순간 혈관이 막힙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뇌졸중학회 연구를 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대부분 누적 결과라고 합니다. 5년, 10년, 때로는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74세 최성우님은 전날까지 멀쩡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셨대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너무 놀라셨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고요.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혈관은 계속 문제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이미 쌓인 플라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어도 더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터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 나중에 하자고 미루고 계신 건 없나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날 좀 풀리면 그때 하자고 생각하시나요? 혈관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작은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한 느낌, 이게 그냥 잠을 덜 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 이것도 말초혈관으로 피가 잘 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것, 이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죠. 이게 문제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을 인지하는 비율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때 그 증상이 신호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71세 정수연 님도 그러셨어요. 몇 달 전부터 가끔 어지럽고 손끝이 저렸는데 그냥 넘기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고 걸음이 휘청거려서 그제야 큰 문제구나 하고 느끼셨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회복하셨지만 그 전에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해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혈관을 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를 맑게 하는 식단이 기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양파부터 시작해보세요. 양파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이 많아요.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익혀서 드셔도 괜찮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갑니다. 채소를 하나씩 늘리세요. 오늘은 양파, 내일은 브로콜리, 모레는 시금치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이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식탁에 채소는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한 가지씩 올려보세요. 통곡물도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처음엔 5분의 1만 섞고 익숙해지면 점점 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덜 줘요. 두 번째는 혈관 속 기름 관리입니다. 우리 혈관에 쌓이는 기름은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옵니다. 튀긴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치킨, 돈가스, 튀김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혈관에 기름을 쌓게 만듭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쌓인 나쁜 기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마지막으로 언제 드셨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드신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보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데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기름진 고기보다는 살코기를 선택하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 같은 부위가 좋습니다. 달걀 흰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한 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두부도 좋은 선택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한 끼에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 건강에 위험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고이거든요.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걷기가 힘드시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5분만 하셔도 하루 운동량이 상당히 늘어나요.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100보도 안 되셨다면 내일은 500보를 목표로 해보세요. 스트레칭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은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데 아주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관이 쉴 틈이 없어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혈관도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스트레스도 혈관의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해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곳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관리할 순 있어요.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물은 피를 묽게 만들어요. 끈적한 피가 문제라고 했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루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 말입니다. 최소 6잔, 가능하면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 힘드시면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시간마다 한 컵씩 이렇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새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아침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최대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관벽에 상처도 잘 생기고요.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술도 조심하셔야 해요. 적당량은 괜찮다고들 하지만 그 적당량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가능하면 줄이시고 특히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지만 다음 날엔 오히려 더 수축해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시고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치를 알아야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많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은 아프지 않아서 위험하고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럼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럼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유지돼요.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심장도 건강하게 뛰고 온몸에 활력이 넘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있어요. 계단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오래 걸어도 괜찮습니다. 손발이 따뜻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이게 바로 혈관을 잘 관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 어지러움, 피곤함,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하루가 활기차진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먹은 음식과 오늘 움직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보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정리하셔도 좋아요.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채소는 충분히 드셨나요? 물은 몇 잔 마셨나요? 오늘 걸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인식하는 순간 행동이 바뀌거든요. 내일부터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 선택하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다음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돼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혈관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만든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들이 쌓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어요. 이걸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 하나를 바꿔보실 건가요? 아침 물 한 잔인가요? 저녁 산책 10분인가요? 아니면 기름진 음식 줄이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가요.